자, 이번 영상은 이전 일부에 이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테오젠을 수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고, 자, 뭐 일부를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알테오젠을 매매하신 뭐 가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과 큰 틀에서는 좀 같아요. 결국 알테오젠을 수행했던 이유 중에 가장 메인은 재료에 대한 해석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해석이 있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차트 관점부터 뭐 좀 트레이딩을 위한 다양한 관점들을 좀 추가로 보기는 했어요. 뭐 여기에는 뭐 차트부터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일단 다들 아시는 재료 관점이었어요. 재료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저는 뭐 항상 세력주 테마주를 매매하는 사람으로서 재료를 엄청 좋아합니다. 재료에 대해서 뭐 분석하고 뭐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크, 요 알테오제는 이제 머크라는 다들 아시는 글로벌 빅파마 머크, 그리고 해당 기업의 핵심 아이템. 제가 일단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살짝 그 내용들이 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제가 뭐 바이오 쪽에 대해서 완전 정말 바이오 쪽은 가끔 드는 생각이 괴물 같은 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깊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문성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가 아는 지식에서는 이 정도는 아닌데 혹은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냥 감안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핵심 아이템 바로 키투루다죠. 키투루다라는 의약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품목이 작년 23년 기준 이제 매출이 대충 한 32조, 33조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매출도 어마무시한데 이게 결국 의약품에서 매출 세계 1위 아이템입니다. 세계 1위라는 건 항상 상징성이 있죠. 어떤 분야에서 1위를 달았다라는 거는 어딜 가나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크사의 총 매출 중에 3분의 1을 좀 넘게 머크라는 글로벌 빅파마의 매출, 총 매출의 3분의 1을 넘게 요 키트루다가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메인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해당 품목의 특허 기간이 키트루다의 특허 기간이 2028년 만료예요. 만료. 그래가지고 28년이면 이제 뭐 4년, 뭐 길다면 길고, 사실 사람이 내일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길다면 길죠. 4년이면은. 그래가지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28년부터는 키투르다의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제 출시가 가능을 할 수 있겠죠. 가능하다 보니까 특허 기간이 끝나면은 머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들 진출하는 거를 막고 싶겠죠. 자신들의 이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오리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크에서 진행을 하는 게 SC 제형으로 개발을 하면은 요걸 통해서 특허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그만큼 연장이 되면은 자신들이 독점,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독점이거든요. 독점 시장에서 이제 결국 바이오시밀러들한테 점유율을 조금씩 뺏기냐 아니면은 독점을 계속 유지하냐, 이 부분인데, 그만큼 특허 기간이 연장되면 독점 혼자 더 맛있는 거를 오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해먹겠다 하는 상황인 거를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런 해당 품목, 키트루다 품목을 SC 제형화하는 계약을 머크랑 진행한다는 부분. 이미 그 전부터 좀 내용이 계속 새어 나오기는 했거든요. 흘러 나오기는 했어요. 전문 지식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얘가 요 시세를 주기 이전부터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 이제 먹힐 확률이 높다. 이미 뭐 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뭐 내용도 나오고 다방면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들을 추리고, 그중 머크사의 키트루다가 뭐 가장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게 활용 정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를 제대로 끊기 시작했던 게 2월 22일입니다. 요 날이에요. 요 날. 알테오젠에 이게 오후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시 조금 안 됐고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월달. 자, 여기 2시 좀 넘었었네요. 요 분봉. 알테오젠은 오후 2시였네요.
이때 저는 이걸 보면서 공식 그 뉴스가 붙었죠. 내용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내용이 좋은데 왜 밀리지? 이해가 안 가네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던 거예요. 이 10만 원 구간 이제 뒤에 넘을 때도 그렇고 단타에서는 여기도 좀 공략하고 뒤에 이제 10만 원만 이렇게 돌파할 때 스윙 계좌들 부랴부랴 꺼내가지고 좀 샀었는데 얘가 내용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편인데, 정확히 말하면? 왜 이렇게 밀리지? 그리고 이때 좀 바이어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좋은 호재성 뉴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일단 밀고 나서 시장에서 진정하고 그 뒤에 좀 더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알테부터 뒤에 뭐 HLB 뭐 등등 좀 이어졌었죠. 그래서 뉴스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계약 상대방의 명칭 머크 그리고 키트루다 개발 품목 펜블롤이 주막 아유 발음도 힘들어요. 키트루다에 대한 내용이 이때 좀 껴 있었습니다. 2월 20일 가면 있을 텐데 22일 자 보면은 요 내용이에요. 어디 갔냐? 2월 22일에 오후에 요거 해가지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뉴스 요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 해가지고 여기서 머크 공개하겠다. 머크로 갖다 이제 명칭. 그래서 부랴부랴 좀 내용이 좀 길게 봐도 될 것 같았어요. 수익 계좌 증권사들 막 좀 들어가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재료 관점에서는 우선 글로벌 빅파마 중 하나인 머크 그리고 키트루다라는 의약품의 로열티 계약 부분에 조금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머크는 이걸 놓치고 싶지 않겠죠. 지금 SC 제형 특허 연장을 정확히 말하면은 특허 연장을 놓치고 싶진 않을 거고 어떻게든 연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에게 좀 좋은 거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이 뉴스 뭐 살 거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찾아본 게 키트루다. 이제 뒤에 매출이 증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8년 예상 매출, 말 그대로 예상 매출이기는 해요. 4년 후를 예측할 수는 없겠죠. 예상이고, 뭐, 그거는 이제 변동성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뭐 새로운 아이템이 그 사이에 키트루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아이템이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키트루다가 더 잘 나가서 예상 매출보다 훨씬 더 잘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또 예상 매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쯤인데 뭐 내년에는 얼마 될 거고 내후년에는 얼마씩 조금씩 증가할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예상 매출을 좀 찾아봤더니 28년 예상 매출이 뭐 40에서 뭐 조금씩 달라요. 뭐 60조, 뭐 진짜 많이 측정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80조 뭐까지 예상을 하는 거는 같은데 그냥 적정하게 해서 뭐 40조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0에서 한 50조? 거기다가 SC 제형 이제 침투율이 중요하겠죠. 요게 이제 그때 매출이 뭐 40에서 60조인데 이 침투율이 몇 퍼센트이냐에 따라 결국 알테한테 떨어지는 로열티 금액이 달라질 테니까. 근데 이제 적당히 50%쯤 잡고 근데 지금 그 최근에 ASCO부터 해가지고 SC 제형 좀 핫한 거 보면은 침투율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28년에 이게 결국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약효가 똑같다면 효과가 똑같으면은 당연히 이제 좀 더 가벼운 빨리 주입할 수 있는 그 좀 주사를 맞는데 막 6시간 5시간 걸리는 것보다 그냥 5분 10분 띡 하고 넣는 그리고서 이게 또 편의성도 있죠. 용이성 해가지고 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약효가 똑같다면은 당연히 이제 편리한 대신에 이제 금액도 당연히 효율에서는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약효가 똑같으면 일단은 더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주입할 수 있는 약품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번 ASCO에서 SC 제형이 뭐야 약효가 똑같지도 않고 그 정맥 주사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들을 보여줬었죠. 사망률을 낮춰주고 부작용을 줄여주고 주입 시간은 이 약을 맞는 시간은 훨씬 단축시켜주고 그래서 처음 시장에서는 그냥 시간만 단축시켜도 엄청 이득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웬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부작용, 사망률 이런 거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침투율이 약효가 똑같아도 당연히 좀 더 편리한 곳을 맞을 텐데 약효가 똑같은 게 아니죠. 사망률 낮춰주고 그 다음에 부작용 줄여주고 그러면은 저라면은 당연히 이걸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침투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훨씬 빠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미래의 일이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안 잡고 그다음에 로열티 퍼센테이지는 좀 안 나왔죠. 안 나왔지만 세간에 도는 거는 뭐 한 5% 정도로 좀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뭐 더 높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대략 40조 기준 계산을 했을 때 거기서 뭐 절반 20조 그리고 그 20조에 5% 하면은 그래도 뭐 한 연 1%, 1조에서 뭐 조금 더 잘 나오면 뭐 1.5조 그래서 한 1조쯤은 되겠죠.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 그러면은 이게 키트루다 한 품목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한 매출 기대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이 이 한 품목에 대한 내용이고 차후 다른 품목들도 SC제형 계약이 가능하겠죠. 할로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점 계약이다 보니까 막힌 게 있는데 이 알테는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고 뭐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 될지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품목들 최근에 뭐 이제 뉴스 나오는 것들처럼 ADC 관련해서 뭐 에너투도 뭐 10조 매출 거기서 뭐 한 5%또 잡고 하면은 뭐 한 5천억 뭐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뭐 퍼스 시장이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텐데 ADC 뭐 에너투 등 이야기도 나오는 품목들이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차후 계약이 이것저것 더 나올 확률이 있겠구나. 차후에 계약이 더 이어질 확률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바이오사들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바이오에서 뭐 대표적인 거는 양대산맥이라고 하잖아요. 뭐 서로 주주분들은 서로 물고 뜯습니다. 저게 어떻게 지금 저 시총이냐 막 하면서 물고 뜯기는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우리나라 그래도 그냥 양대산맥이죠. 시총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주식시장에 이름 있는 바이오주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이슈이면 일단 시총 15조 15조는 좀 일단 넘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계산했을 때 가격 측면에서 지금 알테가 얼추 30만 원 언저리잖아요. 제가 처음에 요거를 이제 30 언저리 생각한 게 그래도 한 시총 15조쯤은 가지 않을까? 그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한 이쯤이더라고요. 30만 원. 그래서 여기서도 알테는 제가 멤버십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 그래도 알테는 한번 30 정도는 좀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생각한 게 30만 원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30만 원을 좀 도출을 해낸 게 시총 15조 저는 훨씬 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가 영업이익이 1조쯤이에요. 1조 언저리 1.1 뭐 1조 그쯤이고 언저리인데 시총이 지금 얼마죠? 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조쯤 될 거거든요. 53조네요. 53조. 그래가지고 얘가 53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영업이익이 한 6에서 7천 그쯤 될 텐데 6, 7천억쯤 될 거예요. 5천억은 넘고 셀트리온도 시총이 40조예요. 영업이익이 한 6에서 7천억, 시총 한 40조. 이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저게 28년 기준으로 아직 미래이긴 하지만 키트루다 한 품목으로 1조 전후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계산 요 정도면은 40조에서 뭐 절반 50% 까고 침투율 50%일 때 거기서 뭐 5% 로얄티면은 한 1조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조 전후인데 이게 지금 시총이 지금 현재 15조예요. 지금 현재 15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조금 더 기대감은 훨씬 있죠. 뭐 한 2배, 3배 정도까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도는 게 한 60, 70 얘기 나오는 게 아마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걸 겁니다. 그 뭐 이제 애널 분들이나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뭐 계산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50 넘고 뭐 한 7, 80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시총보다 한 3, 4배는 갈 거다 하는 게 요런 거를 이제 좀 비교했을 거예요. 영업이익 1조. 그런데 얘네가 50조, 뭐 40조니까 얘도 28년 기준으로 이 한 품목만 1조고 다른 품목들 또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5조는 최소한 2배 볼 수 있겠죠. 2배 이상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설명드렸던 테마주 세력 관점으로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해석한 걸까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그냥 데이터 수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은 업종에 이제 뭐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게 테마주 관점으로 해석일까요? 아니면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으로 해석한 걸까요? 물론 같이 투자를 진짜 깊게 하시는 분들 대비해서는 훨씬 겉핥기 식이고 깊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제가 뭐 같이 투자를 막 깊게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한 겁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각자 자신만의 이제 관점이 있고 할 텐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매출 기반으로 더 커나가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매출이 좀 나오겠구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존재하는 방금 이런 것처럼 다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랑 비교해서 적정 시총을 도출해내는 그런 식으로 갖다 이제 매매를 하시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산업에서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 A 기업이 매출이 100억이야. 이거는 그냥 수치 그냥 듣기 편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매출이 100억인데 시총 1조야. 뭐 말 안 되죠. 근데 그냥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시장에. 자, 그러면은 내가 같이 투자하려는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매출이 지금 50억이야. 시총이 근데 1000억이에요. 그러면은 매출 봤을 때 그냥 단순 비교이긴 하지만 실제 시장은 당연히 훨씬 더 복잡해요. 근데 이제 100억이고 50억이니까 그냥 단순 생각하면 2배잖아요. 그럼 시총도 반쯤은 따라가야 되지 않나? 5천억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나? 매출이 절반인데 시총도 반은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나는 5천억까지 시총 5천억까지 홀딩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군, 매출, 미래 성장성 등을 계산해 가지고 적정 주가 이제 가로치고 목표가죠. 자신만의 목표가라는 걸 산출하고 그걸 이제 그때까지 묵묵히 시황에서 뭐 온갖 변화가 뭐 지지고 볶고 막 밀고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참고 버티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주가에서 이제 매도를 하죠. 이 기업의 뭐 상승하는 그런 성장성이 뭐 꺾이고 그런 게 아니면은 시황에서 뭐 지수가 뭐 20%를 밀든 그냥 묵묵히 제 갈 길 가는 그런 게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런 목표 주가 산출 방법을 결국 해당 기업의 매출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세력주 테마주도 비슷한 관점이 있어요. 세력주 테마주도 비슷한 관점이 있어요. 바로 세력주들 키워드로 부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초전도체로 좀 예시를 드리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들 뭐 어마무시했죠. 파워로직스,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CCS 얘네들 뭐 난리 부르스 쳤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아직도 죽지도 않았어요. 죽어가는 중이기는 한데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막 한 10배씩 오른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료 관점에서 잘 살펴보면은 초전도체가 개발된다면 그걸 통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후 개발되고 판매가 이어지는 개발 이후 판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초전도체 주가 상승에 이제 숨어 있는 거거든요. 최근 유전 테마 상승한 것들 똑같아요. 얘네들 똑같아요.
결국 유전 시추를 진행할 것이고 그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 매출이 증대될 거다. 혹은 어떤 기업들의 이제 장비나 품목을 구매해서 사용할 것이다. 등이 재료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세력주 테마주는 여기서 조금 차이가 가치 투자 그런 관점이랑 조금의 차이는 조금 두루뭉실한 세력주 테마주 측은 이런 매출도 당연히 재료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은 두루뭉실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더 좋게 움직입니다. 확실하게 딱 수치로 갔다가 얼마 딱 이거 찍히는 것보다 와 이거 막 그냥 뭐 10조 매출 기대 이것보다 와 이거 막 한 5조에서 막 50조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5조일 수도 있거든요. 10조짜리 딱 찍힌 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조에서 50조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디를 보냐? 50조. 이것과 10조 딱 찍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10조를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소는 5조 뭐 아니면 막 2조 이렇게 할게요. 2조. 2조에서 뭐 30조까지 기대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세력주 테마주 쪽은 이걸 봅니다. 2조짜리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30조까지 갈 수 있겠네. 우선 시장에서 부각시키는 키워드는 최대치예요. 최대치. 즉 상상력을 개인들이 이제 보통 생각하면은 주식 매매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생겨요. 확증 편향. 긍정적으로 좋게 그것도 최대치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진짜 호재가 될 거고 호재 나올 거고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거고 성공하면 주가가 뭐 어디까지 오를 거고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부정적으로 혹은 좀 조심해라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게 그게 아무래도 나를 공격한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시총이 큰 종목들은 등치가 있잖아요. 등치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찍히는 게 좋긴 합니다. 이런 차이는 좀 있어요. 시총 큰 애들과 그냥 이제 세력주 테마, 그냥 완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의 차이. 그래가지고 저도 요 재료 관점에 대해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뭐 그분들의 뭐 발끝을 뭐 따라갔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하는 해석처럼 저만의 생각으로 동종 바이오 업계의 영업이익이랑 뭐 시총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총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했고 다른 종목보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본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는 여력에 대해서 좀 생각은 남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나머지도 다 팔 건데 185%, 90%, 200% 오랜만에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팔면서 좀 남기고 해가지고 그건데 그래도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구나.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봤어요. 일반 세력주 테마주 스윙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 20%, 30% 이것만 나와도 감지덕지인데 좀 오랜만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주식시장에 이게 알테오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알테오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변압 전선들 이쪽도 정말 강했죠. 또 신고가 돌파했어요. 현대일렉 이런 것도 있고 변압 전선도 올해 내내 안 죽고 움직이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하이닉스가 21일 날 목표가 뭐 3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근데 30만 원? 요때 10만 원, 15만 원일 때 와 이거 20만 원 가겠나 했지만 또 오는 게 또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보시면은 이거 진짜 엄청 강하죠. 작년 초 뭐 한 15,000원 10배 넘게 올랐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또 모르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엔 종목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반도체가 올해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열풍 지금 뭐 이제 이틀 조정이 나왔죠. 오늘도 뭐 좀 하락 나왔던데 열기가 완전 꺾였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죠. 거기에 뭐 7월 중순부터 이제 또 조금 더 있으면 한 달 후면은 실적 시즌 시작됩니다. 실적 시즌에는 지금 또 화장품 안 멈추잖아요. 화장품주들. 실리콘2 살짝 깨나 싶더니 또 올라오고 선준 뷰티 사이언스 뭐 21선 밟고 또 버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실적 시즌에는 뭐 조선, 화장품, 그 다음 뭐 이제 식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정도가 좀 생각나는데 주식시장은 종목이 정말
다양해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몇 개 소수의 종목들 딱 컨택해서 그만큼 깊게 해당 기업에 대해서 뭐 분석하고 믿음 갖고 이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건데,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는 또 이게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높아 보여도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오고 하면은 적당하게 스스로 이절하는 좀 타이밍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할 매도를 계속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팔고 더 잘 가면은 사람이면 똑같죠. 팔고 더 잘 가면은 아이고 배 아프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배가 솔직히 사람이면 아프긴 아파요. 팔고 잘 가는 종목들도 뭐 일상다반사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나쁘지는 않게 했구나, 괜찮게 했구나.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더 신나게 좀 잘 가길 바란다. 왜? 결국 어떤 종목이 잘 가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시장에 유동성이 또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팔고 더 잘 가더라도 진짜 내가 분석을 그래도 나쁘진 좋은 종목 잘 고르긴 골랐었네. 하지만 그냥 내 매매 트레이딩 실력이 조금 아쉬웠었구나. 뭐 그 정도? 혹은 내가 그냥 트레이딩 내 기준대로 갖다 익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나는 또 줄 때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은 결국에는 챙겨야 돼요. 줄 때 어느 정도 팔아야지 내 돈이 되죠. 항상 뭐 1억이 찍히든 10억이 찍히든 안 팔고 내려오면은 그거 내 돈 아니에요.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계좌 인출한 게 제 돈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더 신나게 저도 이거 다음 주 중에 일단은 좀 정리를 할 건데, 더 신나게 잘 갔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이제 그게 있어요. 제가 인베스팅,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매매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사실 지금 가격에서 이전에 좀 팔았던 것만큼 또 30만 원 뭐 이쯤에서 또 살까? 이 생각도 또 들기는 하거든요. 들기는 하는데 또 뭐 시장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공감하실 텐데, 이 종목이 아니어도 진짜 다른 종목도 많거든요. 좋은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틀렸다, 뭐 가치 투자, 뭐 지금 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 종목이 50만 원, 뭐 100만 원 가면은 훨씬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자신의 선택이에요, 결국. 그 선택을 뒤에 책임은 내가 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지금 내리는 거 바보 아니냐, 그것도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지금 살까 말까 해서 뭐 또 사면은 결국 수익 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신 주머니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관점으로 좀 비유를 하면은 이제 이 매매 관점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은, 앞에서는 이제 좀 재료 관점이고 뒤에 차트까지 같이 설명드릴 건데, 하면 가치 투자 관점 하시는 분들의 관점을 비유를 하면은, 비유하면 차후 키트루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수치로 비교해서 현재 바이오 우리나라 기업들, 탑 기업들이랑 시총이 한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게 저는 엄청 보수적으로 그냥 한 15조 언저리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15조에 왔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15조 되려면은 계산해 봤더니 한 30만 원 언저리네. 그래서 한 30만 원을 생각했던 거고,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 계약이 이어질 수 있는 의약품들도 크기를 본다면 그만큼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매출 증가는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시장의 관심, 즉 거래 대금이 쏠렸어요. 그리고 재료 관점에서는 이슈 자체가 글로벌 빅파마 중 한 곳인 머크와의 계약이다. 이름 값이 있잖아요. 네임밸류. 그리고 미래 매출 기대치가 정말 크구나. 큰 만큼, 커다란 만큼 시장에서도 기대치가 크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차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계약들, 이거는 시장에서는 또 그 주식 세력주 관점에서는 이벤트로 작용을 하죠. 주가 기대감.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번 달 뭐 테르가제 얘기도 있고 뒤에 SC 제형 임상 3사 성공 여부 그런 거. 뭐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성공할 거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뭐 ADC부터 해서 SC 제형 관련해서 뭐 계약이라던가 뭐 품목들 추가. 이거는 또그 대표분이 인터뷰 같은 거에서 중간중간 또 언급한 힌트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뒤에 나올 게 진짜 많아요. 알테는 뭐 한 대여섯 개, 뭐 한 10개 가까이 막 계속 있던데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제로 일정 이벤트로 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세력주에서는 또 제로 일정 이벤트 관점에서도 이런 거는 계속 부각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바이오 섹터는 전체적으로 좀 수혜이기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바이오라는 이제 각자 도생하는 테마군에서 거대한 대장주의 역할, 기둥 역할을 했죠. 기둥을 하는 모습. 테마에서는 대장주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사실상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 몇 개 있어요. 알테 3000다, 에이프릴은 이제 뭐 좀 시작을 하는 건가 싶고, HLB도 올해 상반기는 좋았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좀 딜레이 되고 했는데, 얘도 지금 주가 급락하고서 좀 버티죠. 왜? 뒤에 7월 1일 항서제약 통해가지고 다시 재신청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단단했습니다. 주가. 그 다음에 뒤에 뭐 기대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요거. 그리고 거래대금 측면에서도 1번에서 설명드렸지만 막 1조씩 터졌어요. 알테오젠이. 당연히 이제 시총이 큰 종목일수록 거래대금이 좀 따라오는 게 있는데 요때 대금이 5천, 6천억 해가지고 다음날 1.2조, 1.3조 주도주였죠. 주도주.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크게 거래대금이 터진다는 거는 일단 이 종목은 그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대금이 1.3조씩 터진다는 거는. 그리고 시장 관심도 이러면은 당연히 눈이 가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관점에서는 이게 뭐 10만 원을 라운드 피겨이기도 했고 그날 이제 재료 통해 가지고 10만 원 그냥 라운드 피겨 돌파 관점으로 본 것도 있는데 그 이후에 위에서 뭐 저도 여기서 뭐 좀 사고 팔고 막 여기 내려왔을 때도 사고 팔고 한 건 있기는 해요. 이제 남은 게 이건데 지금 보면은 평단이 얘가 손익분기가 뭐 10만 원쯤이죠. 매수 평균 9만 8천 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거 하나 200주짜리 남은 것도 14만 7 아니 140 아니 14만 7천 원, 15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얘가 여기 신고가도 12만 5천 원 돌파도 했었어요. 여기서 샀던 것도 막 팔고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15만 원대도 3일 연속 쭉쭉 뽑아내는데 이때 막 재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15만 원인데도 충분히 더 주가가 위로 갈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여기도 좀 몇백 주 사자 해가지고 사고 팔고 그랬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 차트상 전고점. 차트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차트 관점. 라운드 피겨 돌파도 있고 거래 대금도 차트 관점으로 들어가니까 1조씩 그냥 주도주급으로 계속 시장 관심 쓸어 담는다. 그리고 뒤에 신고가 12만 5천이라는 구간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는 이제 앞에 저항이 없잖아요. 매물 저항.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너도 나도 다 수익 중인데 언제 파냐? 이거 거기다가 또 더 할 수 있었던 게 외국인이 수급 강세였어요. 이게 MSCI 지수 편입 기대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2월 22일 날 이렇게 스타트를 끊으면서 얘 최근에도 제가 그냥 얘 외국인 그냥 보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요때부터 이전에도 근데 똑같았거든요. 이 종목이 2월 22일부터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매수세 145억, 400억, 170억, 130억, 180억 계속 사요. 계속 사요. 팔긴 팔지만 그것보다 사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계속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최근에도 1000억 샀었죠. 800억, 900억, 300억. 최근에도 팔 때는 40억, 30억인데 금요일날 8% 올라오면서 460억. 이 흐름. 외국인 형님들도 계속 사네? 이게 지수 편입 기대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편입은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럴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도 미래가치 좀 생각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인지는 좀 모르나 일단은
수급 관점에서 돈이 계속 크게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좋아요. 나쁠 건 없죠. 외인들이 진득하게 계속 사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세력주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 세력주 관점이 좀 많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중간에 요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려왔을 때도 요게 이제 멤버십에서는 그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17만 원 요 언저리 조정 구간에서도 멤버십에서는 제가 바이오 딱 두 종목은 정고점 일단 트라이는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사고 팔고 할 거다, 사긴 살 거다 했던 게 알테오젠이랑 삼천당제약 딱 요거 두 개였거든요. 요 구간대 해가지고 결국 둘 다 비슷한 관점이었어요. 당연히 점수가 높은 거는 알테오젠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자 재료 관점에서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을 진득하고 뭐 깊게 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종목의 시총이 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커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따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세력주 관점에서는 이벤트가 일단 계속 있다는 것 그리고 거래 대금이 계속 빵빵해요. 얘는 움직일 때 계속 막 1조 가까이 터지잖아요. 5천억, 뭐 7천억, 9천억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이오 업종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모습.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제로 스타트부터 해가지고 신고가 올라오면서도 계속 매도를 중간중간 있지만 매도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매수하는 물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트상 신고가 돌파. 결국 대부분의 주도주는 신고가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더해가지고 매매를 했고 그런 관점들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온전히 모든 물량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이 뒤에 뭐 더 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뭐 그냥 다 팔고 생각했던 가격까지 끌고 오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트레이딩 했던 습관이 있으니까 줄 때 또 챙겨버릇 해야 돼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줄 때 챙기다 보면은 내려왔을 때 또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종목이 그냥 뭐 반년, 1년 우상향하는 종목은 진짜 드물잖아요. 막 1년, 2년, 막 5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가다가 중간중간 뭐 10%, 20% 이런 것들 조정도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이 10%, 20%가 차트가 더 갔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 보일 뿐이지 이 당시에는 또 2, 30%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다양한 관점들 지금 관점들이 다 제가 좋게 생각했던 포인트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분할 매도를 정말 개인적으로 길게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서 그 생각을 해요. 항상 다양하게 좋아 보이는 관점이 많을수록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알테오젠처럼 세력주, 재료 분석과는 조금 살짝 차이는 있죠. 펀더멘탈 분석 이런 식으로 갔다가 시총, 적정 시총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펀더멘탈 분석 그리고 세력주 관점의 차트, 거래대금,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재료 그거에서 이제 이어지는 기대감들에 대한 관점 즉 하나에만 얽매 있는 게 아니라 차트만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차트만 보면 된다. 다 필요 없다. 뭐 재료만 보면 된다. 이게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좋은 포인트가 많을수록 해당 종목의 주가는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일 확률이 높겠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매매를 하시면서 너무 짧게 수익 줄 때 챙겼더니 이러시는 그 가끔 이제 질문 메일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줄 때 챙겨버릇 하는데 막 팔고 내가 팔면은 너무 잘 날라간다. 너무 잘 간다. 날라간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이런 관점을 통해서 길게 물론 저도 이제 그냥 온전히 다 들고 올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 챙길 거는 챙겨야 돼요.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챙겨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은 설명드렸던 다양한 관점을 통해 가지고 분할 매도하는 것도 한 번쯤은 특히 수익 매매 하시면서는 결국에 수익금을 늘리는 건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비중 베팅이냐 아니면은 퍼센테이지를 길게 보냐, 수익률을 길게 보냐 이거인데 사실상 이제 둘 다 잘하면 더 좋죠. 비중 베팅만 잘하고 막 3% 먹는 것보다 비중 베팅도 하는데 할 종목에서 하고 이 종목이 진짜 좋으니까 길게 볼 수 있으니까 비중 베팅을 하고
거기다가 수익률 좋은 종목에다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더 길게 보는 거죠. 평상시에 3% 5% 주면 파는 그게 아니라 10% 20% 30%더 길게 분할 매도. 그걸 또 온전히 다 들고 가진 못하더라도 10%에서 뭐 한 30% 챙기고 있던 물량에 그 다음에 뭐 한 40%뭐 30% 갔을 때 뭐 남은 거에서 뭐 반 챙기고 나머지 반은 내가 수익금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조금 더 러프하게 여유 있게 분할 매도를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있거든요. 왜? 지금 얘가 여기서 갑자기 뭐 무너지더라도 이미 챙겨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더 크게 보는 게 좋아요. 항상 이 종목이 얼마를 챙겨줬어. 내가 반 정도 챙겨가지고 그 수익금을 담보로 3분의 1 정도 챙겨가지고 그 수익금을 담보로 더 길게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거. 완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표가에다가 그냥 픽스 해놓고 눈 감고서 기다리고 파시는 그런 분들은 또 그 분들만의 영역이에요. 자신이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시황 흔들림에 내 심리도 안 흔들릴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말도 안 되게 해야겠죠. 뭐 기업도 찾아가 보고 방문도 해보고 뭐 지인들 건너가지고 회사 내부에 다니는 사람 어디 없나 막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같이 투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세력주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기 쉽진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수익률 좀 길게 볼 수 있는 분할 매도를 길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 오랜만에 조금 상징성 있게 뭐 300주라도 좀 남겨서 더 찍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또 갈지 몰라요. 이거는 지금 움직이면 좀 좋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들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살짝 우려되는 게 이거 막 이거 50만 원, 100만 원 갈 건데 지금 팔면 바보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지금 파는 거 왜 말하냐. 그런 걸로 갖다가 괜히 시장 심리 흔들지 마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게 제가 시장에서 판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도 않고 남은 물량도 얼마 없어요. 300주밖에 안 되는데 시장 티도 안 난단 말이에요. 데이 트레이딩 하는 물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접어두셔도 되고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해당 종목 또 저도 나머지 이제 물량 정리하더라도 뭐 30만 원 또 넘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볼 수는 있어요. 그런 곳에서 뭐 좀 단기 스윙이라던가 수급이랑 뭐 흐름 보면서 데이 트레이딩이든 뭐 스윙에서 그래도 또 뭐 한 뭐 천주 단위로 뭐 조금 뭐 또 사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은 주가 쑥쑥 좀 잘 가셨으면 하고 50만 원, 100만 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빅파마 나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좀 기대되기도 해요. 막말로 이런 종목이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빅파마, 글로벌급의 빅파마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이 아이템들이 이렇게 좋은데 얘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이제 분들은 또 시원하게 더 큰 수익률, 수익금, 그 다음에 종목이 쭉쭉 잘 나가면서 또 얘가 잘 가면은 나머지 바이오주들의 또 붐이 또 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종목들 내가 팔고서 밀려라 이게 아니라 팔더라도 더 잘 가라. 왜?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좋은 이 대장주가 가면서 나머지 바이오에 좀 좋은 활력을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또 잘 가고 하면은 그 움직임을 통해서 제가 데이 트레이딩이든 또 새로운 신규 스윙 진입 포인트든 그런 것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죠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좀 잘 갔으면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저도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200% 근접해가지고 뭐 한 30% 50%짜리는 중간중간 있기는 했는데 좀 상징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100% 넘겨가지고 200%는 진짜 오랜만이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제가 좀 그나마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좀 끌고 왔던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항상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윙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그 수익률 한 5% 10% 주면은 팔았다. 근데 뭐 너무 잘 가. 아이고 배 아파. 이런 분들은 이런 영상이 조금 더 도움됐으면 합니다. 자, 영상 많이 길었는데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